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다 접속하셨죠? 오늘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일 수업 듣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지금 뭐 거의 다 접속을 했나요? 네, 유나쌤이 출석 체크해 주실 거고요. 들어오시면 항상 문자나 아니면 댓글로 여러분 출석 좀 남겨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자꾸 수업을 들면서 이게 아무래도 누가 보는 게 아니니까 사실 뭐 3시간 수업이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중간에 졸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다 못 들어서, 저는 중간에 뭐 졸았어요. 다 못 들었어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공개 강의이기 때문에 외부생들도 들을 수가 있어서 수업을 끝나고 나면 수업을 대체로 그날 내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야지 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강의가 사라져 있고, 그쵸? 그러니까 혹시 못 듣는 사람들은 와서 문자로 얘기를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보내드리긴 하겠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수업할 때 바로 들으세요.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강의를 토요일에 하고 일요일에 하고 이거보다 녹화해서 한 번에서 올리면 훨씬 쉬운데도 굳이 힘든 길을 실시간 수업이라는 힘든 길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그냥 녹화된 강의를 보내주면 미루다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원래 하던 시간에 약속을 하고 여러분 수업을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여러분 실시간 수업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수업하실 때 한 번에 잘 웬만하면 힘드시지만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뭐 특별히 할 게 많진 않아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틀린 문제 비문학이랑 문학 보내달라고 했는데 문자를 보낸 사람도 있고 지금 안 보낸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낸 사람들 위주로 여러분 수업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이 문자로 질문해 주신 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보낼 사람들은. 네, 문자나 댓글로 여러분이 틀린 거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번 주 숙제는 여러분 사수랑 청강사자 현부전이랑 그 다음에 우리 그 원령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목이 내가 그 앞에 바로 지금 고3 질문을 받다가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와서 조금 정신이 없는데 네 괜찮아요. 자, 농가 원령가 오늘 요 작품을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난쌤이랑 말이 씹혔네. 자, 유난쌤이랑 여러분 비문학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안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아까 창문을 잠깐 열어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오더만. 그치? 다들 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태풍 온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고. 자,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수는 뭐 특별히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삼각관계만큼 재밌는 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재밌는 걸 수업하면 참 좋겠지만 일단 얘는 패스하고. 자, 오늘 여러분이랑은 청강사자 현부전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러분 들어가고요. 그리고 농가 원령가는 나와있던 외부 작품들 그리고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렬한 반응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청강사자 현부전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얘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조금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글의 종류가 아니라 작품이 아니라 글의 갈래예요. 전에 여러분 저랑 함께 공방전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공방전을 했거든요. 그 공방전 할 때 제가 가전체 설명했었고요. 얘도 가전체입니다. 자, 매년 가전체는 EBS에도 실리고 뭐 사설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수능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내신도 있고 어차피 모의고사도 나오고 하니까 좀 참고로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나왔지만 지금 매년 해서 계속 EBS에는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가전체가 나올 확률은 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매년 언급이 되고 있는 거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웠던 공방전 말고 조금 다른 작품으로 가줄까 합니다. 그래서 가전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가전체라는 개념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지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이 가전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전기문 할 때 이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전기문 많이 사주잖아요. 왜요? 왜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쵸? 우리도 엄마가 엄청 사줬는데 이걸 읽고 이들을 본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하지만 망했네? 장난이고. 자, 그래서 좀 교훈을 얻어서 그 전기문에서 교훈을 얻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전기문을 사주는 거고요. 자, 가전체도 비슷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문이 훌륭한 위인의 일대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의 어떤 그 훌륭한 면모, 업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게 전기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가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자, 그래서 가짜 전기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얘가 전기문의 형태인데 가짜다. 왜 가짜냐? 우리가 보통 전기문은 훌륭한 위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훌륭한 위인,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자, 얘는 꼭 써주세요. 자, 사물을 첫 번째 의인화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처럼 표현을 해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전기문에 나왔던 것처럼 뭘 하겠어요? 그들의 일대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줍니다. 괜찮아요? 자,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전체라는 거예요.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일대기적 형식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더라. 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문하고 연관시켰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파생돼서 같이 보면 좋은데 그게 하나가 가전체고 그리고 우리 그 현대소설에서 현대소설에 나와 있는 작품 중에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요런 작품이나 아니면은 다른 현대 작품들을 보면은 전의 형태로 글을 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처럼 전의 형태를 조금 본받은 그런 현대문학 작품들하고 가전체랑 전기문을 같이 연관시켜서 보면은 참 좋더라. 까지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요거 일단은 가전체가 뭔지는 아셔야겠죠. 까지 괜찮아요? 네. 뭐 형식적인 뭐 측면도 있지만 뭐 이게 뭐 내신은 아니니까요.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뭐 요런 얘기들은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이 작품은 여기 밑에를 먼저 볼게요. 자,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사물을 의인화한다고 했잖아요. 공방전은 예를 들어서 엽전을 의인화했다면 이 작품은 거북이를 의인화한 거예요. 자, 거북이를 의인화해서 얘가 이 현부가 이제 거북이거든요. 자, 얘가 비범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벼슬길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벼슬길에 나가면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벼슬길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뭐냐면 자, 세상 여기 자, 세상 일이 자기의 뜻대로만 전개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만하거나 과신하지 말고 항상 뭐 해라?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차피 가전체에 대한 거는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서 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략 가전체가 뭔가라는 걸 이해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주는 교훈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가전체 작품 자체가 조금 내용을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걸 쓴 작가층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지식들을 조금 나열하고 고사를 가져오고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해석하기에는 좀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무엇을 의인화시켰는지 알아야 되고 그 의인화된 사물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해서 그거를 적용시키고
또 그것과 관련된 그 사물과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 어떤 사건들과 관련된 기록들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이 글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용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좀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따가 지문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읽어봐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전체 이야기는 이러한 구성이에요. 자, 먼저 이 사물의, 즉 의인화된 사물의 이야기부터 가는 게 아니라 그의 조상과 그의 집안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현부 또는 사물의 일대기를 그려줍니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자손들까지 서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까지 서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신의 평가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사실 여긴 빠져 있지만 가전체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신의 평가. 사신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작가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까지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내용에 대한 거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뒤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자, 다음 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나요? 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현부가 어떠한 사내인지는 알 수가 없다. 어떤 이는 말하기는 그의 선조는 신인이었다. 조금 화면이 잘 안 보이죠? 그 뒷장으로 볼게요. 조금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이걸로 볼게요. 이거 좀 더 잘 보이시죠? 얘로 볼게요. 어차피 필기는 앞쪽에 다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현부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검을 현자를 써서 뭐 검은 남자, 검은 사내 뭐 이런 건데요. 이제 거북이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의 선조는 신인이었다. 자, 형제가 15명인데 모두 체구가 크고 굉장한 힘이 있었다. 자, 천재께서 명하여서 바다 가운데 있는 5산을 붙잡게 하였던 자가 바로 이들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 있는 어떤 그 유명한 산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좀 조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의 선조,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자손에 이르러서 그들이 굉장히 체구가 크고 힘이 셌는데 그 모양이 점점 작아지고 또한 소문날 정도로 힘이 센 자도 없었으며, 자, 오직 복서를 직업으로 삼았다. 여러분, 요거는 이 점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터가 좋고 나쁨을 보아서 일정한 장소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향미, 뭐 그냥 동네. 자, 세계를 자세히는 알 수 없다. 자, 라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의 집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 조상은, 아직 조상 얘기 안 끝났네. 자, 그의 먼 조상은, 자, 문갑인데, 자, 요 시대에 낙숫가에 숨어서 살았다. 자, 임금이, 자,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백벽을 가지고 그를 초빙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옥을 가지고 그를 초빙한 거예요. 자, 그러자 문갑이 이상한 그 그림을 지고 와서 바침으로 임금이 그를 가상하게 여겨서 낙수에 봉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기록들을 보면 거북이 등껍질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그런 유물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온 건데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건 다 주어지니까 만약 문제로 내면. 자, 그의 증조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굳이 읽지 않아도 그의 할아버지는 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냐? 자, 그 현부의 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부의 어떤 조상, 가계를 소개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뭐야? 현부는 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현부의 일대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일대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현부는 더욱 침착하고 궁량이 넓었다 라고 해서 지금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주 침착하고 그 다음에 포용력이 아주 컸다 라고 해서 그의 성격을 어떻게 했어요? 써주세요. 직접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공방전도 약간 비슷한 형태입니다. 국순전도, 국선생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보다 보면 가전체 같은 경우는 인물의 성격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가 요강성이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그러니까 뭐 성이라고 하니까 별이겠죠? 그러니까 별을 품에 안는 꿈을 꿨어요. 뭔가 지금 대단한 꿈을 꾼 거야.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자, 근데 그런 꿈을 꾸고 아기를 배웠어요. 자, 아기를 막 낳았을 때 관상쟁이가 보고 말하기를 등은 상과 같고, 자, 무늬는 버려놓은 별자, 성자, 별자, 즉 별자리를 이루었으니 반드시 뭐다? 신성할 상이다. 여러분, 그 거북이 등껍질의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이 거북이 등의 외양을 표현하는 거다. 자, 그리고 벌써 컸죠? 벌써 컸네. 자, 장성하자. 자, 역상을 깊이 연구하여, 그러니까 어떤 달력 같은 걸로 이 세상의 어떤 현상을 연구하여 우주, 천체 이런 걸 연구하여 천치, 일월, 음양, 한서 이런 어떤 화복의 변화된 것을 미리 다 알아내었다. 또 신선히 대기를 운행하고 공기를 호흡하여 죽지 않는 방법을 배웠다. 자, 일단 지금 얘가 갖고 있는 뛰어난 능력인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죽지 않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거는 얘가 아주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북이를 어떤 동물로 봐요? 아주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동물 중에 하나로 보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지금 연관이 되는 거고, 언제나 갑옷을 입고 다녔다. 지금 이런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나 다 그 등껍질 있잖아요. 외양 묘사랑 연결된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사물에 대한 뭔가 복잡한 내용이 있진 않아. 그러니까 읽고 나면 대충 얘가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이 내용에 대한 건데 일단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에 대한 것들을 자꾸 언급하기 때문에 그냥이 없어요.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거북이가 장수의 상징이기 때문에 얘가 죽지 않는 방법을 배웠다. 막 이런 얘기라든가 또는 이 거북이 등껍질로 옛날에 그 점을 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앞에서도 보면 뭐 점 얘기, 조상에서 점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어떤 세상 이런 변화를 점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등껍질의 어떤 이런 모양 같은 거라고 해서 사물과 연결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물을 좀 이해하고 보시면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하시는데 아니시면 조금 어렵겠죠. 자, 임금이 그의 명성을 듣고 왜 아주 오래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기륭화복이라든가 천체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똑똑해. 그러니까 그의 명성을 듣고 사신을 시켜서 초빙하였죠. 하지만 현부는 어떻게 했어요? 거만스럽게 돌아보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아니 진흙 속에서 논이는 재미가 무궁한데 높은 벼슬을 받는 총형을 내가 어찌 바르겠는가. 자, 그러니까 뭐냐, 나는 그냥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고 싶다. 자, 그래서 높은 벼슬을 받는 총형, 임금의 어떤 총애를 받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는다. 자, 얘가 원하는 바로 이런 거, 자연 친화적인 삶, 그와 대비되는 어떤 이런 벼슬길. 자, 그래서 나는 벼슬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 임금이 얘를 데려가지를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불러들이지 못했는데 그 뒤에 아우 정말 집착하고 있어. 자, 송원한 때 예저가 그를 강제로 협박하여 임금에게 바치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예전은 어부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바닷가나 이런 데서 거북이가 있으니까 어부들이 그물로 잡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저가 그를 강제로 협박하여 임금에게 바치려고 하였다. 자, 그런데 그가 아직 왕을 뵙기 전에, 자, 왕의 꿈에 어떤 사람이 검은 옷차림으로, 자, 우리 아까 여러분, 자, 제목이 청강사자 현부정. 그러니까 청강에 사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검은 옷 차림으로 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얘는 지금 거북이, 즉 현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아직 왕한테 가지 않았어. 예저가 그를 임금한테 바치려고 할 때 미리 꿈에 지금 나타나서 임금한테 먼저 인사를 했죠. 자, 먼저 인사를 했어요. 자, 나는 청강사자인데 왕을 뵈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진짜 다음날 예저가 현부를 데리고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왕은 얼마나 기쁘겠어.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이런 내가 정말 신하를 삼고 싶었던 애를 예저가 바쳤으니까. 자, 그런데 현부가 뭐라고 했냐면 신이 예저에게 강압을 당했다. 그러니까 뭐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어부가 그물로 거북이를 잡아서 바친 거예요. 자, 또한 왕께서 덕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그냥 내가 봤을 뿐이다. 벼슬은 저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야? 내가 첫 번째 왜 왔냐? 내가 예저한테 압력을 받았다. 두 번째, 왕이 덕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그냥 한번 왕을 보러 온 것 뿐이다. 저는 벼슬할 뜻이 없으니, 자, 왕께서는 어찌 저를 머물러 두고 보내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자, 너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나를 여기 두려고 해? 나는 단지 얘가 나를 억압했고, 그리고 당신께서 덕이 있다라고 해서 나는 그냥 잠깐 보려고 한 거야. 난 벼슬 바라지 않아요. 나를 보내주세요. 찡찡찡찡. 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왕의 입장에서 좀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데. 자, 그래서 그를 보내주려고 하다가, 자, 위평의 밀간으로 인하여 곧 중지하고, 그리고 수영승이라는 벼슬에,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보내려고 했는데, 다른 신하가, 이 위평이라는 신하가, 그러지 말고, 소탁,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바로 뭐냐면, 수영승이라는 벼슬에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뭐, 물과 관련된 벼슬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거북이가 이게 축축한, 이게 물과 관련된 곳에서 사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이런 벼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자, 또 옮겨서, 자, 도수사를 제수하였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산이라든가 늪이라든가 여러분 이거는 거북이의 어떤 생태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다 한 건 아니지만 일부 학생들이 내신으로 국선생전 할 때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 벼슬 이름할 때 뭐 좋은 술, 나쁜 술, 뭐 평원, 도구, 독우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을 때 그게 술을 가리키는 좋은 술, 나쁜 술을 가리키는 뭐 그런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가 벼슬을 줄 때도 다 거북이랑 관련된 거야. 근데 이제 거북이가 주로 이제 물가에서 살고 늪이나 이런 거에서 지내니까 그거와 지금 관련하여 이렇게 지금 벼슬의 이름을 이야기해 준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곧 발탁하여 대사령을 삼고, 자, 대사령이라는 건 밑에 어휘풀이 되어 있지만 어떤 뭐 하늘의 천문 이런 걸 다스리는 건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옛날에 거북이 등껍질을 가지고 점치는 그런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거북이랑 관련된 역시 이건 뭐 생태는 아니겠지만 거북이와 관련된 어떤 기록에서 거북이를 통해서 점을 쳤다라는 내용과 관계가 되는 거죠. 자, 나라의 시설을 설치하는지 인사 문제, 그 다음에 기거 동작, 그 다음에 흥망에 대해서 왜냐면 점을 쳤으니까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을 모두 그에게 물어본 뒤에 행하였다. 그러니까 기거 동작, 일상에서의 어떤 행동들이나 또는 나라의 흥망,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두 다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어떻게 한 거야? 신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어느 날 왕이 농담하기를 그대는 신명의 후손이니 더구나 길흉에도 밝은 자인데
왜 일찍이 몸을 보호하지 못하고 예저의 술책에 빠져 과인의 얻은 바가 되었는가? 무슨 말이냐면 아니 네가 그렇게 점을 잘 치는데 어떻게 네가 잡힐 거는 모르고 잡혀서 나에게 이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있게 되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잖아. 이 점쟁이가 자기 운명은 못 본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지금 얘가 이렇게 점성술에 굉장히 지금 발달했는데 네가 잡힐 운명을 알았다면 넌 사실 피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현부가 밝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지혜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앞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세상을 밝게 보고 모든 이치와 그렇게 앞날에 일어난 날, 아까 뭐라고 했어? 기륭에도 밝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기륭에 밝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기륭의 밝은 눈에도 보지 못하는 게 있다. 내가 그렇게 세상의 기륭화복이라든가 일어날 일, 앞으로의 일들을 잘 점치지만 제가 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혜에도 미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여기에 나왔던 거랑은 좀 다르죠. 얘가 아주 이렇게 거만스럽게 행동했던 거랑은 지금 다른 태도죠. 약간 어떻게 돼요? 이제 겸손해졌지. 자, 그래서 뭐냐면 자만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을 다 알고 밝게 보는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자만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뭐예요? 경계하고 조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잘난 척하지 말란 얘기죠. 자, 라고 알으니까 왕이 크게 웃었다. 그의 종말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거북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다. 자, 이렇게 지금 결말을 맺었죠. 자, 지금도 진신들, 신하들 사이에서는 그의 덕을 사모하여 황금으로 그의 모양을 주조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요즘에 너무 바깥 세상을 나가지 않아서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왜 목걸이나 반지를 사러 가면 거기에 돼지라든가 거북이라든가 이거를 금으로 만들어서도 팔잖아요. 나의 로망이 그런 거 하나씩 갖는 건데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엄마가 어렸을 때 이 황금돼지, 그러니까 물론 순금은 아니었어요. 순금은 아니고 한 18K 정도였겠지. 18인지 뭐 24인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내 나이가 어렸으니까 18을 해주지 않았을까. 욕 같네. 네. 자, 그때 엄마가 생일 선물인지 졸업 선물인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우리 엄마는 아직 모르고 있는 일인데 여기 이제 돼지로 된, 그렇지, 난 돼지띠도 아닌데 왜 하필, 네. 이 돼지 모양으로 된 이렇게 금으로 돼 있는 이 목걸이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딱 누가 봐도 딱 부티나지. 이렇게 그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되게 부티났지. 자, 그래서 돼지라서 좀 그렇긴 했지만 되게 열심히 차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거북이 이 모양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돼지라든가 거북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뭐 복 아니면 장수 이런 거의 상징이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어서 뭐 열쇠고리라든가 목걸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집 도둑 든 얘기 한번 해줬었잖아요. 네, 이 반인지 어느 반인지 모르겠네. 자꾸 어떤 반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진도는 똑같은데 어떤 반은 안 해주는데 제가 크게 살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3번 정도 도둑이 들었어요. 자,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게 모두 아마 20대 30대 초반 이때 일어난 일인데 첫 번째 도둑이 들었을 때 우리 언니랑 같이 살 때 첫 번째 도둑이 들었을 때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금붙이 이제 한참 막 이렇게 황금의 눈을 뜨는 나이 20대, 그치? 물질의 눈을 뜨는 나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쪼가리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한번 엄청 털리게 됩니다. 제가 한번 도둑 얘기 했었었죠, 그쵸? 엄청 털렸는데 못 찾아, 여러분. 그런 점도둑은 못 찾습니다. 점도둑은 못 찾고 사라졌죠. 그래서 그 뒤로는 별로 이런 금붙이에 대한 어떤 욕망이 좀 사라졌어. 부질없다, 덧없다, 허무하다,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긁어 모았는데 여기저기서 선물로도 받고 내가도 사고 막 엄마 아빠도 사주고 열심히 모았는데 한순간 사라졌네?
그래서 경찰 아저씨한테 막 아주 꼼꼼하게 내가 뭘 잊어버렸는지 막 얘기를 해줬는데 아저씨가 하는 말, 그럼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더니 그때 얘기해줬죠.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못 찾아요? 그럼 내 입장은 뭐야? 아, 저 왜 이렇게 열심히 적어? 못 찾는데? 막, 근데 되게 열심히 적으면서 못 찾아요? 네, 되게 해맑은 표정으로 못 찾아요? 그래서 내가 엄청 좌절했던. 그래서 그 뒤로는 내 스스로는 금붙이를 뭐 잘 안 사요. 귀걸이든 목걸이든 팔찌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선물 받거나 생일을 빙장한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갈치?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받는 거지. 그래서 거의 요즘에는 금붙이는 없어요. 네. 또 뭐 나이가 또 들면 또 진주에 꽂히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지를 만들어서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북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요즘에 금값이 한참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떨어졌거든요. 나중에 이제 금값이 좀 떨어졌을 때 돼지나 거북이나 이런 거 한 마리씩 키우세요. 그리고 나서 금값이 올라갈 때 파는 거야. 그게 뭐야? 금테크. 자, 계속 갈게요. 자, 그의 맏아들인 원서는, 자, 그의 맏아들은 여기에서는 현부겠죠. 자, 그의 맏아들인 원서는 사람에게 삼긴 바가 되어서 죽음에 임하여 탄식하기를 태기를 하지 않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뭔가 좋은 날, 그러니까 좀 조심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 이 좋은 날을 골라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붙잡아서 사람이 얘를 삶는 거야. 삶아 먹는 거. 자, 삼김을 당하는구나. 자, 그러나 남산에 있는 나무를 다 태워도 나를 문드러지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하였으니 그는 이처럼 강개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제 거북이가 등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근데 뭐 사실 삶으면 삶아지지 뭐. 안에 살도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표현이죠. 얘가 이제 등껍질이 딱딱하니까 이렇게 삶아도 이 나의 그 등껍질은 문드러지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간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첫째 아들 얘기. 자,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얘기. 아까 뭐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현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여기에서는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로 가고 있죠. 이야기 흐름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 뒷부분은. 자, 원저라는 애가 있었는데 자, 5월 사이를 방랑하면서 여러분 이건 그냥 나라 이름이에요. 자, 오나라와 월나라를 방랑하면서 자, 호를 이름을 통현선생이라고 했다. 모든 거에 통달한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자, 그 다음 아들은 역사책에, 그 다음 아들이니까 뭐 셋째겠죠. 역사책에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모양이 극히 작음으로 점을 치지 못했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그게 아주 옛날에는 거북이 등껍질을 가지고 점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치기에 적절하지 못한 그런 등껍질을 가진 애는 잘 활용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록에도 대체로 지금 전해지지 않는다. 그다음 또 뭐예요? 삶아 먹었다. 자, 그의 족속에는 혹 도를 얻어서 천년에 이르도록 죽지 않는 자가 있었는데 아까 말했죠? 장수의 상징. 별게 없어요. 자, 그가 있는 곳에는 푸른 구름이 덮여 있었고 어떤 뭐 신성한 느낌을 지금 주는 거죠. 자, 혹은 관리 속에 묻혀 살기도 하였는데 세상에서는 그를 현이 도구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거북이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얘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했죠? 이 가 전체에서 이 마지막 앞부분에서는 그의 가계, 그의 집안, 그리고 그의 일대기, 가끔 작품에 따라서 그의 이렇게 자손들까지 나와. 그리고 마지막의 형식이 뭐냐? 사신의 논평이 들어갑니다. 즉 비평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신은 결국 누구의 어떤 뜻을 전하는 사람이냐? 작가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다. 괜찮나요? 계속 가볼게요. 자, 사신은 이렇게 말한다. 자, 이제 가전제의 특징이에요. 자, 지극히 은미한 상태에서 미리 살피며, 지금 아주 뭔가 희미하고 뭔가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살피며 징조가 나타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은 성인이라도 어그러짐이 있는 법이다. 자, 우리 아까 현부가
자기가 벼슬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조심했지만 결국은 예절하는 어부한테 잡혀서 벼슬길에 나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미리 살피고 이렇게 예방하는 것은 성인이라고 해도 아주 훌륭한, 여기서는 현부를 말하겠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그러질 수 있다. 즉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현부 같은 지혜로도 능히 예저의 술책을 막지 못했죠. 자, 또 두 아들이 삶아 먹힘을, 그렇지, 그렇게 앞날의 불행이나 이런 거를 예측했다면 자기의 두 아들의 삶아 먹힘을 예방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제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성인이나 현부 같은 아주 뛰어난 사람도 이런 일들을 발생한다는 거죠. 조심하고 경계해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물며 다른 이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더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자, 그럼 우린 뭐 하자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예방하고 조심해도 나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자만하지 말고 경계하고 조심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경계하고 조심하자. 여러분이 내신 공부를 했어. 야, 씨, 이렇게 완벽한 국어 공부를 할 수가 없지. 왜? 나랑 함께 하니까? 네. 자, 아니, 여러분이 똑똑하니까. 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여러분이, 난 너무 완벽해. 라고, 자만하지 말고, 왜? 정작 막 문제를 잘못 읽었어. 막 보기에 3어절로 쓰라고 했는데 3음절로 썼어. 뭐 이런 거.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살면서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공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옛적의 공자는 광 땅에서 고난을 겪었고 또 제자인 자로가 죽어서 젖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젓갈, 자, 젖으로 담겨짐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삼가하지 않겠는가. 자, 우리 공자라고 하면 중국에서 굉장히 어떤 훌륭하게 추대되는 성인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훌륭한 성인도, 이런 성인도 결국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의 제자가 죽어서 젓갈로 담겨지는 것도 예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로라는 인물이 그 나라의 어떤 왕위 다툼의 연루가 된 거예요. 연루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자로의 고기죠? 네, 고기. 몸에 있는 살, 그 살들은 젓갈로 담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삼가하지 않겠는가. 늘보다 경계하고 조심하고 삼가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 쓰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더 깊게 이해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고사라든가 옛 이야기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제가 봤을 때는 공방전이나 국선생전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뭐 거북이 얘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그렇게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만 꼭 조심하라는 거 아셨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친구들이 지금 질문을 한 거에서 제가 봤을 때 앞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질문한 거 잠깐 볼게요. 네, 4번 잠깐 보겠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네, 오늘 지금 뭔가 네트워크가 잘 안 좋은가 본데 안 좋으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정 안 좋으면 일단 내일 방송, 웬만하면 그러니까 실시간을 듣는 게 좋으니까 내일 방송을 듣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시간이 안 되면 제가 녹화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늘 접속이 안 좋으면 얘기를 하세요. 요즘에 이제 비 오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지금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조금 이게 사용자가 늘어나니까 뭔가 좀 처음보다는 좀 버벅거리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 게 있으면 글 남겨주세요. 네. 일단 지금 메시지는 확인했습니다.
자, 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같이 볼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얘네 둘 다 뭐냐? 옳은 일을 권장하고 잘못된 일을 경계하는, 그게 바로 권계예요. 권계를 주제의식으로 갖고 있다. 청강사자 현부전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청강에 사는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 제목은 그런 뜻이에요. 자, 신중한 처세를 권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거북이를 의인화한 인물과 실제 인물들, 여기 아까 뭐 신하들 이름들이 나왔을 때 그 신하들 또는 공자, 이런 애들은 실제로 역사에서 존재했던 인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바탕으로 교훈적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다. 뭐 별 얘기 없죠? 우리가 지금 한 얘기들. 자, 농가 원령가는 농사일에 임하는 태도를 열심히 하라고요. 졸라 열심히 해라. 라는 태도를 권하고 있고, 자,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밭을 갈아라, 씨를 뿌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아까 우리 1월에 했었던 거, 지붕을 엮어라, 뭐 술을 걸러라, 이런 거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본받지 말아야 할 행동을 드러내주면서 경계하고 있더라. 자, 우리 지금 막 한 청강사자 현부전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거북이를 의인화한 현부와 자, 그의 아들들, 그리고 실제 인물인 공자와 자루의 삶을 통해서 네, 맞잖아요. 뭐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현부가 밝은 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지혜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답했잖아요. 조심하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요 정도는 여러분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면 공방전은요, 정말 해석이 안 돼요. 배우지 않으면. 근데 요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뭐 보기를 통해서도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요 정도.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지금 나 작품이 되겠죠? 아마 제 생각엔 틀린 사람은 뭐 나 때문에 틀린 게 아닐까 싶은데 요 나는 우리가 수업했던 건데. 자, 어쨌든 수업했던 거니까 요거는 그냥 바로 하면서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애민중농하는 성상의 뜻을 쫓는 농부들의 모습을 부각하여 이와 대비되는 무지한 농부들의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네, 제가 지금 해석할 때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해석했냐면 쭉쭉쭉쭉쭉쭉 여기 지금 보시면 감탄사라고 했고요. 우리 임금께서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권장하시니 자, 그렇게 간측하신 권농유는 농사를 권유하는 말씀을 자, 방방곡곡에 전하니 자, 너네가 아무리 무지한들 농부들아, 니네가 아무리 무지하다고 해서 너네들의 이해관계는 고사하고 임금의 뜻을 어기겠는가? 라고 지금 서리법 했잖아요. 어기면 안 된다. 어기면 안 되니까 니네가 뭐 해라? 아주 열심히 농사를 지어라. 괜찮나요? 그래서 서로 농사일을 권하면서 열심히 일해라. 작년보다 힘써 해라. 근력이 없으면 새끼라도 꼬고 지붕이라도 잘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그 임금님이 농사를 권하니까 임금의 어떤 뜻, 권위에 빌어서 농부들한테 열심히 일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상의 뜻을, 임금의 뜻을 쫓는 모습들이 아니라 그럼 정말 우리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네. 우리 같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보자. 파이팅 해보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쵸? 그냥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니네가 정말 열심히 일해라. 뭐도 해라 맞는 거지.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무지한 이와 대비되는 대비되는 것도 성립되지 않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애민중농하는 성상의 뜻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뜻을 자 전하면서 무지한 농부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군 하면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쫓는 모습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봄에 실시하는 상황이 봄의 때를 놓치는 상황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할 것을 강조하며
농사일에 임하는 잘못된 태도를 경계하고 있군. 자, 앞쪽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네, 그 다음인가? 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정월에 대한 소개라고 절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면, 네, 요거 보세요. 1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니, 자, 모든 일을 미리 해라. 만약 봄에 때를 놓치면 그 해 마지막에 낭패가 될 것이다. 왜? 농사는 봄에 적당한 시기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때를 놓치면 제대로 된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봄에 실시하면 낭패가 될 것이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선생님, 그러면 농사일에 임하는 잘못된 태도를 경계하고 있군. 그 잘못된 태도를 경계하는 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때를 놓치는 거. 때를 놓치는 거. 부지런히 하지 않아서 때를 놓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농사일에 임하는 잘못된 태도. 근면성실하지 않고 따라서 때를 놓치는 게 잘못된 태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얘도 지워주고요. 자, 이거는 뭐 내 생각에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요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늙은이들. 늙은이. 여기 있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뒤에 한번 넘어가죠. 네. 혹시 질문 있는 사람들은 남겨주세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인국 박사 얘기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 다음 학생 질문. 지금 농가원령가를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농가원령가는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해석했어요. 네. 원하시면 저번 주 강의를 보내드릴 테니까 저번 주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똑같이 했는데, 이거 지문이 너무나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요거. 우리 앞에 했던 이 나지문은요, 우리 저번 주에 수업했습니다. 수업했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사람은 얘기하시면 저번 주 강의에서 이 부분만 찾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지금 질문하신 사람. 네. 질문한 사람. 네, 그러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석은 뭐 했었던 거니까요. 굳이 제가 이 귀한 시간에 그걸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면 얘기하세요.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다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했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갔다. 그러면 다시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 갈게요. 12번.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할 거라서 그래. 뒤에서. 네. 자, 10번 보시면 가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봤을 때 12번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짧게 가죠. 짧게 갈게요. 어쨌든 질문하셨으니까. 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보세요. 혼란한 시대에 임하는 지식인의 처세는, 자, 역사와 사회의 평가를 피할 수가 없다. 자, 아까 우리 이규보, 고려의 무신 정권 하에서 출사하여, 자, 문명을 떨쳤다. 어떤 그 문인으로서 어떤 훌륭한 글을 쓰는 이름을 널리 날렸다는 거죠. 글을 좀 잘 쓰니까. 자, 보편적 원칙에 따라서 벼슬길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지식인의 윤리였던 시대에 이것은 입신양명을 쫓은 이기적 선택이라거나 불가피한 여건에서나마 그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려는 소신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얻는다. 청강사자 현보전에서는 이에 대한 작가 이규보의 자의식을 엿볼 수 있다. 조금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고려의 무신정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권력을 누가 잡은 거야? 무신들이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이 권력을 누가 잡죠? 문신들이 잡아요. 여러분 이 비슷한 얘기가 이규보가 쓴 또 다른 가전체 중에서 국선생전?
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조금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작가의 삶과도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데 이따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약간 두 개가 헷갈리는데 제가 이따 확인하고 남겨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무신이 정권을 잡고 있어. 무신이 정권을 잡고 있다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문신들은 이 무신이 정권을 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겠죠. 얘네가 강압적으로 지금 정권을 지배했으니까. 자, 그래서 많은 문신들이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저들에게 굽혀서 이 무신들한테 저 무식한 힘만 센 이 무신들 밑에서 일할 수가 없어 해서 많은 애들이 벼슬에 나가지 않았고 다 벼슬을 넣어도 사임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이규보는요, 벼슬에 나아갔고 또 글을 써서 이름을 떨쳤고 그리고 무신들과도 가까이 지냈어요.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무신들과도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그럼 생각해봐. 저런 저 자식 벼슬에 눈이 멀어서 저 문신들하고 저 무식하고 힘만 센 문신들하고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봐.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었겠지.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죠? 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기적인 선택이야 라고 말하거나 어쨌든 무신이 정권을 지금 잡고 있는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는 신하가 이 나라엔 필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내가 신하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올바르지 않은 정권이라도 내가 신하로서 이 사회에 기여해야 되니까 벼슬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해야지 라고 했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모습은 그 현부, 거북이가 벼슬에 안 나가려고 하다가 벼슬에 나갔잖아요. 그러한 내용과도 연관시켜서 이 현부를 자기와 약간 동일시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자, 그 다음 껍빛단리의 이인국 박사. 자, 이것도 한번 수업했었던 내용인데 여러분이 처음 보셔도요. 딱 봤을 때 이인국이 나쁜 놈이야 라는 거는 짐작하셨을 거예요. 왜요? 얘가 이 일제강점기 광복을 거쳐서 일제한테 붙었다가 소련한테 붙었다가 미국한테 붙었다가 라고 해서 이런 카멜레온 같은 변신을 했다. 이게 좋게 말하면 카멜레온 같은 변신인 거고 나쁘게 말하자면 자기의 이익만 쫓는 기회주의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발빠르게 대처했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보기에서 원하는 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분명히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얘 행동을 두고 어떤 사람은 긍정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으로 평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긍정으로 평가할 수도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윗글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성광사저 현부전은 바로 볼게요. 자, 밝은 눈이나 명철한 지혜에도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한 현부의 말에서 무신 정권에 출사한 일이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자, 그러니까 뭐야? 아까 여기를 보시면 자, 얘가 입신양명을 쫓은 선책이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그 나름대로의 선택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부도 그러니까 현부가 약간 자기를 투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부가 나가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근데 예저에 의해서 얘가 벼슬에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임금이 물어봤을 때 왜 너는 그렇게 똑똑하면서 이렇게 벼슬을 하게 됐니? 라고 했더니 이런 밝은 눈이나 명철한 지혜로도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 부분에서 내가 정말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벼슬을 하게 된 거예요. 라고 평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원서가 때를 가리지 않고 좋은 날을 택하지 않고 세상에 나왔다고 탄식하면서도 자, 어떤 관계, 자신의 뜻을 굽히지 못할 거 나를 삶아 먹어도
그러니까 때를 가리지 않고 세상에 나왔다는 거는 좋지 않은 시기야.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잡혀서 지금 삶아 먹히게 되었어. 하지만 나를 삶아 먹어도, 나를 삶아도, 나를 죽여도 내 뜻은 꺾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한 것에서 자, 보편적인 원칙을 중시했다. 그럼 여기에서 보편적인 원칙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보편적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보편적이라는 거는 내 개인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무신이 정권을 잡았어. 부정적인 상황이야. 자, 그러면 사실은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벼슬 그 보편적 원칙에 따라서 벼슬길에 나가느냐 마느냐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지. 그러면 때를 가리지 않고 나온 건 잘못한 거죠? 잘못했어. 그러니까 탄식한 거야. 지금 같은 시기에 나와서는 안 되는데 라고 탄식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시기를 맞추지 못했어. 이 잘못된 상황, 벼슬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벼슬을 했어? 라는 거는 본인이 탄식하면서 인정한 거야. 하지만 동시에 뭐야? 나의 뜻과 나의 신념은 꺾지 못할 거야. 그러면 이런 올바른 벼슬아치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 그게 보편적인 원칙이에요. 자신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 이상을 꺾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죠. 나의 어떤 신념, 지조, 절개, 강개함. 자, 이런 거는 꺾지 않겠다. 이게 보통 신하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잘못된 세상에 나와서도 신념을 꺾지 않은 채 벼슬길을 갈 수 있고 누군가는 아예 더러우니까 가지 않겠어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3번은 지금 이인국의 기회주의적인 건데요. 요건 일단 바로바로 별 문제가 안 되는 건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일본 때는 일본말로 출세. 자, 노어, 러시아어. 그럼 러시아어를 공부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지금 얘가 적응한 거야. 나쁘게 말하자면 기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고 좋게 말하자면 빠르게 대처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제가 소련 바람을 쏘이고 와야 내게 허튼 소리하는 놈들도 찍소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자, 자기 대신에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자신의 모습을 도모하려는 이기적인 그런 성격을 보이고 있군 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지문만 잠깐 볼까요? 좀 뒷부분을 해야 돼서 좀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자, 조금만 줄여볼까? 네. 자, 뭐 여기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의 과거 회상이 나오거든요. 얘가 택시를 타고 여기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택시 안에서 이제 자동차 안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신문에 소련 유학생이 서독으로 탈출했다. 자, 라는 이제 그런 기사를 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모스크바로, 즉 소련으로 유학 갔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자기 아들이 지금 약간 실종 상태야. 그러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 아들과 지금 대화할 때 처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노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들이 왜요? 라고 하니까 외정 때는 일본말이 출세를 했고 왜? 그들의 힘 일본인들이 주로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본말을 배워야 그 권력에 가까이 가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는 러시아가 판치니까 러시아어를 배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 자, 그럼 이 물이 더럽든 깨끗하든 일본이 지배하든 러시아가 지배하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면 그 땅에서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미안해요. 소련. 네. 자, 소련 얘네가 이 노서아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말을 배워라. 이 소련의 말을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쭉쭉쭉. 그러면서 아들의 소련 유학, 즉 러시아, 미안해요. 소련, 네, 소련 말을 배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쭉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보세요. 자,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아무리 세상에 그래도 저 어린 거를 혼자 어떻게 소련까지 보내요? 라고 말하니까, 에이, 어린애들도 가는데 대학생이 못 가겠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소련 바람을 쏘이고 와야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이 찍소리도 하지 못할 거야. 어디 보란 듯이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얘가 아내의 걱정을 무마시키고 아들의 유학을 관철했어요. 혁명 유가족도 가기 힘든 구멍을 친일파 이인국의 아들이 뚫었으니 어디 두고 보자 라고 희망에 찬 미소를 풍겼다. 자, 그럼 이야기를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얘가 친일파야. 근데 일제강점기가 지금 끝나고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때는 소련이 주된 걸 잡고 있었을 때, 자, 얘는 자기가 친일을 했으니까 살아남기가 힘들겠지. 처벌을 받을 거 아니야. 그쵸? 그 독립하는 그런 애들한테. 자, 그러니까 이 이인국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지금의 세력에 빌붙어서 친일 행각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소련으로 유학시켜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백이란 백은 다 지금 이용해서 자기 아들을 지금 유학을 시킵니다. 자, 유학을 시키고 나서 이제 그럼 자기 아들이 유학을 갔다 오면 소련 말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또 자기 백을 이용해서 이 소련의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이 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소련 이런 사람들하고 연줄을 대어서 얘가 이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죄를 지은 이 친일 행각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친일을 했다고 나한테 욕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의 권력을 쥐고 있는 소련과 가까이 지나면 나한테 찍소리를 못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괜찮나요? 네. 자, 그럼 그랬었을 때 여기를 보세요. 자, 이걸 그냥 보면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이 지금 한 얘기가 이거야, 이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달라요. 자, 제가 소련방을 쓰이고 와야 나에게 허튼 소리 하는 내가 친일했다고 나를 어떻게든 지금 벌을 주려고 하는 놈들이 찍소리를 못할 거란 말은 자기 대신 아들을 희생한다라는 거는 자기 아들을 대신 벌받게 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아들을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유학 보내는 게 왜 희생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니네를 유학 보내는 게 니네한테 희생이야? 아니지. 뭔가를 손해를 봐야겠지. 목숨을 담보로 잡힌다거나 뭔가 희생, 이게 아니라 백을 써서 다른 사람들도 가기 힘든 유학을 얘를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을 희생했다는 게 아니라, 자, 아들을 유학했잖아요. 아들을 유학시킴으로써 결국 나중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이 소련 말을 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련 유학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이런 소련 측 이런 권력자들과의 어떤 친분을 맺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게 희생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희생이라는 건 얘가 뭔가를 잃고 뭔가를 손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남들이 지금 내가 친일을 했다고 벌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자기 대신 아들을 희생했다는 건 아들이 나 대신 친일 행각으로 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는 그게 아니야. 벌 받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들을 유학시켜서 소련 측과 연줄을 대어서
쟤네들이 우리한테 쓸데없는 소리 못하도록 할 거야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소련한테 다시 빌붙는 거니까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조금 이 껍빛단 미의 이야기 흐름을 이해를 못하시면 그리고 그냥 대충 보면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친일 행각에 대해서 아들이 대신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5번은 특별히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임기응변을 쓸 줄 모른다고 한탄하는 면에서 이인국은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뭐 별얘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질문을 줬던 내용들이고요. 뭐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뒤쪽에 농가원령가의 작품들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아까 지금 설명해달라고 했던 그 지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 저번 주에 다 설명했었고 해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 밑에 해석이 더 있죠.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항상 복습하시고 문제 푸세요. 고전 시간은 해석이 다예요. 해석이 그냥 90%이기 때문에 해석을 꼭 복습하시고 지금 해석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만약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괜찮나요? 네, 주된 게 1월이어서 1월만 설명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패턴이 똑같다고 했죠. 패턴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4월이나 뭐 이런 것들 7월 해석들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제 외부 지문들인데 사실은 이걸 포커스로 하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앞에서 오래 끌었어요. 자, 질문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질문들이 조금 있어서 일단은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만 하면 딱 1시간 이렇게 했는데 1시간이 지났네. 어쩔 수 없지 뭐. 자, 우리 요거 같이 갈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그 다음 이야기는 8월이긴 한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모든 1월부터 12월을 모두 다 보실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의 구조가 똑같다고 했었죠. 절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농사일을 소개하고 세시풍속을 소개하고 그 내용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해석을 못하셔도 여러분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뒤쪽에서 질문했었던 것과 제가 조금 설명하고 싶은 거를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69쪽. 여기 지금 관등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문제는 질문이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관등가만 같이 설명할 텐데 관등은 여러분 그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세시풍속입니다. 자, 요 농가원령가랑도 지금 연결을 했지만 동동하고도 연결돼서 나왔었던 애예요. 왜냐하면 님의 부재 상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는 아주 디테일한 해석을 못하셔도 대충 상황만 파악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한번 해석은 해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정월에 상월일에 달과 노는 소년들은 답교라고 해서 여러분 다리를 밟는, 그러니까 다리를 밟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는 다리예요. 그 다리를 밟으면 뭐 다리가 튼튼하고 뭐 어떤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민간적인 그런 걸 민간적인 어떤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리 밟기라는 풍속놀이를 하고 그 세시풍속을 즐기며 노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나왔죠. 우리님은 어디 가고 답교할 줄을 모르지? 라고 하는 거예요. 동동과 비슷하죠. 동동에도 각각의 달에 따른 세시풍속이 나왔는데 우리님은 없었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 그래서 님의 부재 상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정월이잖아요. 그 다음은 2월 청명일에 3월 3일 날에 4월 초팔일에 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얘가 뭐예요? 아, 얘도 원령체의 형식이구나. 그런데 얘는 님의 부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내용상으로는 농가 원령가보다는 동동이랑 비슷하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나무마다 봄 기운이 들고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제 파릇파릇 새싹이 돋겠죠.
자, 잔디잔디 속입이 나니 만물이 활락하니 완전히 조화롭고 화평하고 즐겁고 이런 거예요. 봄이 왔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님은 어디로 가고 똑같죠? 이렇게 봄 기운이 든 줄을 모르는가? 자, 3월에 강남에서 나온 제비. 여러분, 제비는 철새니까요. 따뜻한 봄이 오면 돌아오죠? 자, 그 제비가 나타나고, 자, 소상강 기러기 역시 철새입니다. 얘는 다시 추운 곳으로 갑니다. 봄이 되면. 자, 안녕하고 하직을 한대요. 자, 백꽃과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살구꽃과 행화는 여러분 살구꽃이에요. 모르셔도 되는데 이화와 도화, 백꽃과 복숭아꽃, 살구꽃. 자, 얘네들이 모두 봄에 피는 꽃들이에요. 따라서 얘네들은 여러분이 고전시가 배울 때 계절감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향기로운 풀들이 흩날리는구나. 그런데 우리님은 어디 가고?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우리님은 어디 가고 우리님은 어디 가고라고 해서 자, 동일한 지금 이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꽃놀이 할 줄을 모르는가. 자, 4월 초8일에는 뭐예요? 관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높은 곳에 오르니 멀고 가까운 곳에 자, 지금 해가 지금 비스듬히 지금 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은 모르셔도 돼요. 등. 지금 다 등불을 밝히고 있는 거야. 근데 어룡이라든가 봉학이라든가 어떤 동물의 모양을 본뜬 것들도 있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등불들이 있구나. 뭐 굳이 모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그 등을 열거하고 나열하고 있죠. 자, 등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곳곳에 불을 켜는구나. 그런데 우리님은 어디 가고 관등할 줄 모르는가. 자,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각 달의 세시풍속과 여기서는 세시풍속과 각 달의 세시풍속과 님의 부재 따라서 그로 인한 쓸쓸함, 고도, 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구나. 자, 요 정도 해석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건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서는 자, 71, 72쪽. 네. 이 고상국어과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이거 우리 1학년 시조할 때도 했고요. 그 뒤에 모의고사랑 기출할 때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만 참고로 얘기하자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 얘기하시면 따로 요거는 설명해 드릴 건데 뭐 딱히 이거에 대해서 해석해 주세요라고 질문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제 요게 2번, 3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신으로 한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해석에 대해서 따로 질문은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 건 모르셔도 여러분이 이 고산 국어과에서 이 고산이라는 건 진짜 산이에요. 산, 지명. 거기에 아름다운 골짜기에 대한 노래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학문 수양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가 주제라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 자, 중의적으로 학문적인 학문 수양까지 해석되는 부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거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오지 않고 아름다운 경치가 눈 속에 덮여서 볼 곳이 없다고 하더라. 또 하나는 뭐예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학문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고 어렵다고만 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학문 수양하고 자연 친화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시에서. 근데 그걸 언급하는 부분들이 이거죠. 이 부분도 학문 수양과 자연 친화를 얘기하고 있고 자, 이 부분도 학문 수양과 자연 친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같이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새로 들어와서 지금 신규생 같은 경우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요거는 따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한 게 11번. 네. 자, 11번은 지금 원래는 이게 앞부분 청강사자보다는 이 농가랑 얘네들을 더 설명하려고 했는데 네, 일단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설명하고 못하면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간당간당할 것 같아서 조금 빨리 갈게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나를 이해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아주 빡세게 수업만 하면 굉장히 재미가 없고 흥미가 떨어지고 힘들겠지만 오늘은 좀 달려볼까요? 네. 자, 가와나. 만약에 오늘 좀 일찍 끝나면 제가 그 도둑 들었던 2탄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네, 할 수가 없겠군요. 40분까지 아마 빠듯하게 끝날 것 같아서 여기 일단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야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교재를 여러분이 짠! 하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우리 보기를 먼저 볼게요. 자, 요거 틀린 친구가 있어서 요거 설명을 할 건데 자, 전가시가라는 건 여러분이 전자가 밭전자예요. 그러면 전가라는 건 뭐냐면 농가랑 똑같은 얘기야. 농촌. 자, 농촌의 그 노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따라서 농촌에 대한 노래니까 당연히 농촌에서의 노동을 주요 소재로 하고 어떤 소박하고 굉장히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 안분지족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거고 이러한 노래들을 우리가 자영농시가라고 하더라. 뭐 설명 나와 있으니까 안 읽을게요. 자, 전가시가 성립에는 성리학적 도학주의의 퇴색 또는 일부 사대부의 향반화로 자, 그 분화와 하강이라는 사회적 원인이 그 뒤에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자, 이러한 노래가 발달한 계기가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성리학이 조금 이제 쇠퇴했고 자, 또는 그 성리학을 추구하는 학문이 퇴색했고 그리고 일부 사대부가 이제 지방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가들, 즉 양반들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거기에서의 안분지족을 노래하는 자, 자영농시가는 자, 제지사족으로서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전가시가 이 자영농시가 얘네들을 지금 구분했잖아요. 제가 요즘의 트렌드가 비교 대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두 작품을 지금 이 두 개의 노래를 구분했어.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전가시가가 성립한 배경에는 이라고 나왔고 자영농시가는 이라고 구분했죠. 자, 지방에 근거하는 양반으로 농사를 스스로 지으면서 자, 그럼 봐봐. 얘는 농촌에 왔지만 얘가 스스로 농사를 짓진 않아. 그럼 얘는 뭐 하겠어? 종들이 농사를 짓겠죠. 자기는 그걸 관리하고. 근데 얘는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가와 나를 보죠. 자, 우리 아까 나에서는 내용이 뭐였었어? 얘들아, 그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1월, 1월, 4월, 8월 이 계절에 각각의 해야 되는 농사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말했지만 굳이 다 디테일하게 해석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없어서 얘는 해석을 안 할 건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개별 질의응답할 때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이러라고 어차피 내용이 똑같아. 절기를 소개하고요. 팽농, 추분 이런 절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농사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시풍속을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지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얘들아 8월엔 뭘 해야 돼? 9월엔 뭘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스스로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1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자, 분명히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했고 위 작품이 두 개가 나왔어. 그럼 뭐야? 무조건 하나는 전가시가고 무조건 하나는 자영농시가야. 헷갈리시면 하나를 결정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가 스스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연농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이건 찾아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전가시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전가시가. 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네,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가 없죠? 네, 한번 가보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자, 도롱이에, 여러분 도롱이는 그냥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우비 비슷한 거. 자, 도롱이에 호미, 농기구예요. 자, 호미를 걸고, 뿌리 구분, 검은 소를 몰고, 자, 고동풀을 뜯기며, 긴물가로 내려갈제. 자, 그러니까 뭐야? 이 소를 몰고 가는데 적당히 이제 간식을 먹이는 거지. 풀도 뜯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물가로 내려가서 물도 먹게 하는 거겠지. 아주 뭔가 천천히 여유로워. 자, 그때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소를 몰고 가는 거야. 자, 그때 어디서 품진 번님이 여러분 품을 졌다라는 건 옛날에 농촌에서는 품앗이라고 해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서로 노동력을 교환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품진 변님은 이거는 지금 약간 잠깐 보세요. 이거 해석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해석을 조금 고칠게요. 주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노동력을,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어. 자, 근데 노동력을 품진 벗이 함께 가자 한다 라는 해석도 됩니다. 자, 따라서 노동력을 빚진 벗 이웃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렇게 주로 더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동체 사회 이걸 설명하려고. 자, 이 노동력을 벗진 이 이웃사람이 함께 가자 하는구나. 자, 땀은 듣는 대로. 여러분 요 단어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전할 때요. 원래는 듣다예요. 듣다. 근데 표기 때문에 고어 표시기 때문에 지금 시옷으로 칠종성으로 표기가 된 것 뿐이고 자, 듣다라는 건 떨어지다예요. 떨어지다. 땀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햇볕은 쐴 대로 쐬는구나. 자, 지금 날이 되게 더운 거야. 자, 그래서 땀이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햇빛이 굉장히 쨍쨍 내리쬐고 있어. 되게 힘들겠지? 그래서 어떻게? 맑은 바람에 옷을 살짝 풀어서 열고 자, 긴 휘파람을 흘리불제. 자, 그러니까 뭐야? 잠깐 휴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이 너무 더워 땀이 나고 햇빛이 찡찡 찌니까 바람이 불어올 때 잠깐 이제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이러다가 서서 옷을 이렇게 열고 바람을 쐬면서 휘파람 불면서 잠깐 쉬고 있는 거야. 자, 그때 어디서 길 가던 손님이 즉 나그네가 아는 듯이 머무는구나. 자, 요거는 해석이 긍정과 부정이 둘 다 되는데 주로 부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하던 나와 똑같이 일하는 그런 농부가 예를 들어서 나의 고생을 아는 듯이 머무는구나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겠지만 농촌에서 일하는 시기는 다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이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같은 농사꾼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아마 양반일 것이다 라는 게 더 많은 해석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뭔가 농사일에 대해서 아는 듯이 뭐 하는 거예요? 참견한다라고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긍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더 많이 해석을 합니다. 괜찮나요? 자, 면화. 여러분 면. 자, 면은 세 달에 그냥 어떤 묶음 단위예요. 단위. 세 단에 네 달에요. 자, 일찍 여인. 자, 여러분 이른 벼는 뭐라면 일찍 익은 벼. 이른 벼. 자, 일찍 여문 벼는 피난모가 곱구나. 자, 온유열이 언제 가고 지금 언제예요? 7월이 반이로구나. 자, 5월, 6월이 언제 지나가고
지금 7월도 절반이 지났구나. 현재는 일단 7월이에요. 그쵸? 자,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죠. 아마도 하나님이 너희를 섬길지. 여러분, 너희라는 거는 여기서는 농작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화라든가 자, 일찍 여문 별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의인화예요. 자, 아마도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 때 나를 위해서, 농사꾼인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괜찮나요? 자, 이런 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필기 못하신 분들, 네, 필기하시고요. 저는 잠깐 질문 좀 확인할까요? 네. 네, 그의 댓글 좀 확인할게요. 자, 못 쓰시는 분들 쓰시는 동안 댓글 확인 잠깐 하겠습니다. 네. 네. 뭔가 댓글은 질문이 없군요. 자, 괜찮나요? 네. 자, 그 다음 같이 가도록 하죠. 네. 지금 중간에 오늘 뭔가 접속이 적절하지 않나 봐요. 지금, 네.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해석 괜찮으시죠? 자, 그럼 그랬을 때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 모두 성리학적 도학주의와는 거리가 먼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자, 전과 시가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단은 성리학적 도학주의라는 거는 아까 여기 있잖아요. 어떤 성리학적인 그 사상을 말하는 거죠. 양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상.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성리학적 도학주의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리학적 도학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말하자면 그 유교적인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 효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어때요? 좀 더 쉽겠죠? 이렇게. 그럼 그런 얘기가 지금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괜찮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가시가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까 우리 전가시가는 뭐라고 했어요? 성리학적 도학주의의 태세. 얘네가 지금 어때? 거의 사라져간다. 자, 우리가 처음 조선 전기 작품들을 보면요. 자연 친화를 얘기하면서 충이라든가 효라든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선생님 여기 지금 이렇게 구분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구분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도 유교적인 충이나 효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자, 없기 때문에 바로 뭐냐? 관련이 있다라고는 할 수 있죠. 아, 그러면 가는 뭐라고도 할 수 있어? 두 개로 나눠진 줄 알았더니 얘는 전과 시가의 성격도 갖고 있구나. 사실 이거는 좀 드물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은 둘 중에 하나가 훨씬 더 많은 케이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눠놓고 봤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조건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럼 아 얘는 전과 시가와도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제지사족이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네요. 지방에 근거를 둔 양반층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이거 봅시다. 이거는 나의 경우 향반화한 사대부의 면모가 보이므로 부분적으로 전가 시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 보세요. 가나 모두 이 제지사족이다라는 거는 자영농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지금 구분됐잖아요. 일부 사대부의 향반화 그리고 스스로 농사를 짓는 이런 제지사족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지사족이 되려면 자영농시가가 돼야 돼요. 근데 자영농시가는 우리가 누구였어요? 가였어요. 나는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몇 월에는 뭐하고 몇 월에는 뭐하고 권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제지사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는 내용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제지사족일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전체를 보셔도 실제로는 농사일을 권유하지 얘가 농사를 짓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답은 나왔네요. 그 다음 향반한 사대부로서의 면모가
엿보임으로 전과 시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네, 전과 시가의 성격이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 농가에서의 생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뭔가 거기에서 느껴지는 걸 얘기하니까 말할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얘가 향반한 사대부다라는 것도 여러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얘가 성리학적 도학주의랑 멀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도 전가시가가 될 수 있고 나도 전가시가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는 근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가는 얘가 스스로 농사를 짓고 있잖아. 이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자영농시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가에 대한 설명으로 고치면 2번을 나를 빼버리고 가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버리면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는 제지사족으로 이런 면모도 엿보임으로 뭐 전과시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맞을 수 있겠지만 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뭐 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나와 있는 내용이고 네, 요거는 괜찮죠? 네, 지금 설명한 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에 나타난 명령과 청유형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디 있나? 자, 장만해라. 어디였지? 네. 자, 명령형, 청유형. 요거 좀 해석을 좀 봐야겠네요. 완연하구나. 일어나는구나. 가을볕이 명랑하구나. 안팎의 마당에 닦아놓고 발치 말구. 여러분 발치 망구라는 거는 여기 밑에 써있죠? 자, 망태. 자, 그 망태를 장만해라. 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은 장만하소, 장만해라, 장만하자 둘 다 되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여기도 있죠? 알음 모아서 말하여라, 철대야, 바쁘게 써라 라고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자, 요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다 해석을 못 하셔도요. 자, 요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명령과 청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제지사족으로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대부적인 명모를 볼 수 있다. 농민들에게 얘들아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라고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농촌에서의 사회경제적인 위상을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먹고 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따라서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자영농시가가 아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작품이 나왔었을 때 기본적으로 얘네 둘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각각의 하나씩 매치하는데 아까처럼 돌발적으로 얘가 두 개의 성격을 동시에 띌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점만 여러분이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14번 잠깐 볼게요. 14번이 아까 해석했던 이 농가랑도 연결된 내용이거든요. 자, 얘 해석만 빠르게 해드릴게요. 자, 둘러내자라는 건 나와 있지만 풀을 뽑자는 거예요. 풀을 뽑자, 긴 이랑 풀을 뽑자. 자, 뭐 A, B, A겠네요. 네. 자, 바라기 엿고를 그냥 여러분 풀이요, 풀을 그 밭마다, 밭 고랑마다 다 뽑아내자. 자, 금방 짙어진 그 밭을 서로 마주 보고 풀을 뽑자. 그래서 우리 아까도 그 그 빚진 벗이 함께 가자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서로 마주 잡아서 풀을 뽑자고 하는 내용이나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 협동, 서로 협동을 나타내는 농촌의 공동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보세요. 자, 돌아가자, 해지거든 돌아가자.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우리 예전에 전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데 요런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 아침에, 즉 아까 햇볕이 한참 쬐일 때는 점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을 보시면 시간의 경과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가 지니까 시냇가에서 손발을 씻고 호미를 메고 돌아올 때 어디서, 자, 우배초석 써있죠. 소를 타고 가면서 부는 피리가 함께 가자고 나를 채촉하는가. 뭔가 굉장히 흥겨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까지 괜찮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 뒤에 있는 거를 하나 어디 갔지? 만전춘 별사가 어디 갔지? 내가 건너뛰었나 만전춘 별사를? 잠깐만요. 흔적을 감춰버렸군. 만전춘 별사. 잠깐만요. 앞쪽에 있었나 보구나. 만전춘 별사가. 잠깐만요. 내가 어디선가 만전춘 별사를 본 것 같은데. 네. 사라져 버렸네? 앞쪽에 있나요? 만전춘 별사가? 난 어디서 본 것 같지? 여러분께 아니었나 보구나. 3학년이었나 보구나. 그러면 오늘 준비한 거는 다 끝났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지금 3학년 작품하고 헷갈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관등가, 그리고 원래는 고3, 국어과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없으셔서 딱히 애들 다 괜찮다고 해서 관등가랑 농가 이거 같이 여기 지금 해석해드리고 질문을 받아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일단 숙제는 월요일날 배송해 드릴게요. 제가 늦어도 화요일 점심까지는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월요일 상황을 좀 보고 너무 비가 많이 오면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월요일날 제가 점심은 힘들 것 같고요. 월요일날 저녁 무렵에 여러분 교재 나눠드리겠고요. 모의고사를 원래 이번 주에 여러분 방학이 끝나면서 평가를 해야 돼서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여러분 아시죠? 9월 6일까지는 학원에서 대면 수업이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뭐 미루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과제로 나눠 드릴 테니까 그 시간 재고 푸시고 저한테 점수 문자를 보내드리면 됩니다. 과제는 문자로 제가 교재 나갈 때 월요일날 같이 보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비문학 할게요. 자, 8시 52분에 시작할게요.